네, 월요일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구성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지난 7일이 사실 이제 원구성 협상을 위한 최종 시한이었는데 이미 예. 지난 상태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로 이 본회의를 잡아놨습니다. 예.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이제 본회의를 오늘로 예정해놨었고, 오늘 오전에 공지된 바로는 이제 오후 5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의장 주재 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 협상 회의를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은 본회의를 오후 8시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그 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야 원내대표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일단 1차 협상을 끝내고 나왔는데 예. 별로 이제 진전은 안 된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이제 현장 취재 기자들이 전해오는 소식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상 끝나고 나오면서 각 당의 입장을 개진하는 시간이었고 큰 진전은 없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7시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혹시 이제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때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갔는데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이제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이제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양보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원식 의장이 신임 의장이 이제 선출되는 과정에 여당이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한 거는 이번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이고요. 예. 어쨌든 일단 첫 물꼬는 텄지만 우원식 의장이 이미 본회의를 오후 8시로 예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쪽은 일단은 여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상당히 좀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7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만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로 해서 메시지가 지금 발송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본회의가 이제 기습적으로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고 예. 의원총회도 이제 수시로 지금 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변동 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늘도 협상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 가능성은 뭐 객관적으로 봐선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예정대로 민주당이 다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일단 됩니까? 오늘 본회의에 이제 상정돼 있는 안건은 이제 선출과 관련된 인사 관련된 안건인데 11건이고요. 그 11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을 비롯해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의장한테 이제 후보를 결정을 해서 제출을 해놓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과방위원회를 둘러싼 서로 간의 이제 어떤 대치 상황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후 8시에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내놨던 메시지를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읽을 예. 수가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이 국회법상 원구성 마감 시한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오늘 선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법 해석상 협의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합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오늘 이제 주재하면서 했었던 얘기 발언 자체를 좀 꼬집었는데 예. 이 국회의장의 발언 취지를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원총회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우려스럽다. 예. 상당히 좀 직접적인 비판입니다. 예. 의장을 향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좀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7시에 다시 회동을 한다고 해도 크게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당은 입장이 뭔가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강조해왔던 3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예, 11개 예.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오늘 협상이 안 되면 오늘 선출을 마무리한다라는 예.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물러날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제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예. 자당 의원으로 채울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강경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반대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예. 그래서 협상 자체가 좀 국민의힘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여야 당원 당규 개정 논란은 뭔가요, 이게? 여야가 각각 좀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7월 25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룰에 대한 당원 당규 개정 논란이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당원 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예. 지속돼 왔었던 그 논란인데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지금 현행 규정에서는 선거 1년 전까지 사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당원 25조 2항인데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 대신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 사퇴 시한을 바꿀 수 있다. 예. 라고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표한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 위한 어떤 장치 아니냐. 연임을 하고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 준비할 수 뜻이겠죠? 있도록 예,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연임을 하더라도 대선 9개월 전에 있는 2026년 6월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네. 네, 그때 혹시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에 뛰어들려고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사퇴 시효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그 길은 어느 정도 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거는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선거에까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문제. 특히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권리당원의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예. 이것도 오늘 조항이 그대로 추가가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텐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통과에는 이제 큰 무리가 없겠으나 당 내의 일부 중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원내 일에 간섭하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반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반발했던 당원들의 어떤 입장 이걸 최대한 반영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당원권 강화라는 기조가 예. 그걸 계기로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에요. 예. 그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내외 오늘 출국했죠. 네,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기 위해서 오늘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이고요. 예. 일단은 첫 번째 방문 국가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세계 4위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해서 이제 세계 방문 국가가 전부 자원 부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광물 자원이 많은 이 나라들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강화를 해서 예. 우리가 이제 기술을 지원하고 그쪽에서 이제 자원을 지원하는 이런 식의 일종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번 그 방문의 목적입니다. 김태여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방문 브리핑을 하면서 네.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이라는 명칭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두 대통령 내외 나간 거 말고 오늘 권익위 발표랑 맞물려 가지고요. 네. 어떤 이 자체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3개국 방문 순방보다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 순방 이제 출국하는 장면을 보도한 사진 보도들이 많았는데 예. 거기서도 초점이 사진의 포커스가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는 에코백 쪽에 에코백이요. 좀 예. 초점이 많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첫 해외 순방 이게 이제 명품백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예. 순방을 함께 떠난 건데 김건희 여사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스라고 이제 그 영어가 써 있는 에코백을 예. 들고 있었다는 게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코백이 계속 이제 환경 보호 메시지를 그 김건희 여사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들고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름 아니라 또 백이다 보니까 백이라. 네 이게 이제 백과 김건희 여사는 어떤 지금 이미지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약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방이 곧 이제 백이 곧 명품백 논란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예.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를 예. 하필이면 또 오늘 대통령 부부가 출국하고 나서 오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정승윤 사무총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됐죠 발표된 지 지금.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 나간 직후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 관련성 여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예.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이제 최재형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제 자체 종결 결정을 하기로 했고 별로 예. 따로 다투지 않겠다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청탁 금지법상 네.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했다.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좀 의문이 드는데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부인 막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어떤 직설적인 질문이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여연대에 의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게 지난해 12월이니까 6개월 동안 고민한 결과 예. 법령상 청탁금지법에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는 결정을 내릴 거면 권익이란 단체가요. 네. 제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그렇습니다. 권익이란 단체가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공직자, 고위공직자만이 아닌 공직자들은 그 부인은 남편한테 얘기만 안 하면 예를 들어 남편이 세무서에 다니는데 남편한테 얘기만 안 하면 몇백만 원짜리 백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어떤 결론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이제 붙을 예. 수밖에 없는 게 뭐 다름 아니고 이제 오늘 정승윤 사무처장이 해당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예. 이분이 권익위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부패 방지 업무입니다. 예.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6개월 동안 고민한 결과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 전에 국민권익위가 했었던 그 많은 고발 조치들, 그러니까 검찰에 사건을 다뤄달라고 이 사람을 고발해달라고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었던 수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럼 뭐냐? 예. 법령에 없는 일은 그럼 권익위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얘기냐라는 의문이 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 소위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해석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예.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 본인이 청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검찰에 이제 예. 그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시피 관련된 뭐 인사청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간 정황들이 이미 보도가 됐고요.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다른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서 문제를 권익위가 제기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건데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끝냅니다라고 해버릴 거라면 과연 지난 6개월 동안 뭘 했느냐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최재형 목사 자체는 또 그리고 어떤 청탁을 한 다음에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오늘 순방에 동행한 그 공무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참고인 맞죠? 네. 공무원이 나서서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건 힘들고 하고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그 예. 대목인데 오늘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2명의 행정관입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 2명인데 조모 행정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수행을 전담하는 걸로 알려진 예.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모 행정관이 했었던 일이 뭐냐? 최재형 목사하고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 사이의 어떤 청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으로 이제 예. 꼽히는 인물이고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형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건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예. 내용. 그래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녹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서초동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야크로비스타가 있는 그 서초동을 지칭하는 거고요. 김건희 네. 여사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창준 전 의원의 사모님이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했고, 예.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의 담당 사무관의 연락처를 최재형 목사한테 전달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예. 이런 인물이 이번에 이제 행정관으로서 순방에 따라갔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모 행정관 같은 경우는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일정 조율을 했던 그래서 예.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일정을 몇 월 며칠에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라는 어떤 통보 같은 걸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이미 검찰 수사팀에 들어가 있는데 권익위에서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혹은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이대로 종결 처리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어떤 지금 여기서 제기된 아주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권익위가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썰듯 썰어지는 문제인가? 그러면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그 부인들이 받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선물은 그냥 법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되는지 권력기관의 공직자를 둔 그 배우자들이 받는 뇌물은 괜찮은 건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익위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여기서는 대가성까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보자가. 네, 제보자 본인이 제보자 본인이 각오한 이 주장이죠. 그런데 다른 건 그렇다면 대가성까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을 이렇게 처분한다면 네. 권익위가 다른 건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한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정말 약간이 아니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결정인데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겠네요. 근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지금 참고인이 나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되는 검찰 수사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곤란한 건데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 조사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제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소환 조사를 하기 이전에는 사실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정관들에 대한 참고인 그래야겠죠. 조사 예.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때 이제 충분한 어떤 질문 내용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대통령 순방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여러 좀 잘, 걱정이 되는 예. 상황입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 봤어도요. 아까 그 종호 행정관이란 분 네. 불러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재형 목사한테 왜 전화를 했고 그렇습니다. 누구 지시를 받았고 그런 걸 물어보면 주요 참고인인데 이렇게 버젓이 여사와 같이 외국을 나가면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는 밀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분은 하지 말라는 뜻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대북 관계는 점점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식으로 긴장 상태가 좀 높아지는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군이 어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이제 방송을 예. 했고요. 북한은 또 여기에 이제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더 세게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별도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민간 단체들이 지난 6일에서 7일 사이에 대북 전단을 이제 풍선으로 날려 보냈고요. 그러고 나서 일요일 새벽, 어제 새벽에 북한에서 또 330여 개 정도 되는 대남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를 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이제 네 번째 4차 오물풍선인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대북 심리전의 수단으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5시부터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이제 가동을 했고요. 약 한 2시간 정도 여러 대를 가동해서 이제 대북 방송을 했다고 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도 맞대응을 해가지고 9일 밤에는 또 풍선을 살포를 하고 예. 김여정 부부장이 별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또다시 삐라 확성기 도발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이제 경고성의 메시지였고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서로 맞대응의 맞대응으로 맞서는 형국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남한 이 탈북민 단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전단을 이제 보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군도 확성기 방송을 오늘은 이제 방송을 안 했습니다만 확성기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심리전의 이제 수단이 가동이 된 거라서 북한도 물러서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 계속 이 갈등 국면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의 고조가 정말 남북 어느 쪽에 도움이 될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관련해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민간 단체에서 벌이는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어려움을 왜 이제 우리 군이 걸머져야 되는 거냐. 그렇다면 가능한 수단이 있다는 게 어떤 여러 가지 법리 전문가의 얘기인데 네. 못하게 해야죠. 그 민간 단체가 대북 비라를 사실은 이제 헌재 결정문에서도 보시면 물론 대북 비라를 막는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법률로 제한하기보다는 이제 경찰 같은 그렇습니다. 다른 행정 수단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